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이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사건에서 소송이 합의보다 유리한 이유, 그리고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사례에 비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동승자 사망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이 사건은 오토바이가 주행 중에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분, 동승자로 타고 있던 피해자분이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 즉 피고분이 되실 분이죠. 그분이 만 17세였습니다. 만 17세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해서 만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즉,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종이 종아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원고분들은 경제적 자력이 있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님들을 피고로 추가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이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 부모도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민법하고 판례들이 미성년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유들을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가해 운전자분이죠. 만 17세. 이분하고 피해자분하고는 오토바이 앞뒤 자리에 타고 가고 있었고요. 당시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무등록 오토바이였습니다. 그 가해자분은 피해자분을 태우고 좌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가 이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즉 오토바이가 넘어진 거죠. 그럼으로써 가로수를 충격했고 오토바이가 도로상 쓰러짐에 인해서 피해자분은 뇌출혈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는 과연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님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호의동승에 기초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가가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가지고 가해 운전자 부모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해 운전자가 중학교 때부터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 탔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을 그 부모님들이 막아야 하지는 않겠느냐라고 본 것이죠. 두 번째로 가해 운전자가 또 이 사건 얼마 이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사실 이 면허는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취득한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것이죠. 세 번째로 가해 운전자가 그 부모님들과 동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학생으로서 별달리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는 빈도가 늘어나겠죠. 마지막으로 가해 운전자의 아버님이 평소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니까 무면허인 아들로 하여금 오토바이 못 운전하게 하고, 운전하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충분히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해태했다고 본 것이죠. 결국 가해 운전자의 부모님들이 아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오토바이 운전하게 할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호의동승에 기초한 과실상계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호의동승이 무엇이냐? 내가 운전자로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을 태우고, 이 사람 역시도 나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 둘이 가까운 사이 또는 특별하게 호의 관계에서 무료로 탑승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을 시킵니다. 왜냐? 서로 간의 호의로 이 사람은 내가 운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한테 혜택을 본다는 것도 알고 차에 탄 사람이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남을 때려박아서 다치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따라서 차에 탑승하게 됐고 나한테 호의를 받은 사람 아니냐? 그 경우에는 10%에서 30% 정도 손해배상 책임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호의동승에 기초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이륜차에 탑승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호의동승에 의한 과실상계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다만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탑승 시에 이 가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해 운전자 측의 과실을 80%, 피해 운전자 측의 과실을 20%로 본 것이죠. 그러면 총 피해자 측에서는 80%를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자, 여러분들 동승자 교통사고에서 이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호의동승을 주장하면서 20%에서 30%에 이르는 비율이 감액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법원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회적인 운전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나 친척끼리 같이 호의동승했다 하더라도 책임 감경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일례로 추석 명절에 큰 집을 가기 위해서 형제들이 함께 차를 타고 고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그 경우에도 동승의 목적이나 동승의 경위 그리고 반복성이 계속적으로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례적으로 있었던 거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쉽사리 호의동승 감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나 가해자가 이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해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동승자의 유족분들은 실질적인 판결의 집행을 받기 위해서 만 17세인 운전자에 더해서 그 부모님들을 공동 피고로 삼고 그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해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습관적으로 적용되는 호의동승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주장을 잘해서 80%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만족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중상해 사망 사건은 워낙 배상액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통해서 사건 진행하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비록 변호사 선임하면 일정 부분 수임료가 나가지만 그 수임료에 훨씬 상회하는 만큼 대폭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쓰시는 수임비는 추후 소송비용 확정 재판이라는 별개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부분 또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